야, 벤투는 벤투 감독이네요. 네. 카타르 월드컵에 나설 우리 대표팀의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예. 뭐 깜짝 발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우리가 그냥 쭉 지켜봤던 선수들 다 뽑혔다. 뭐 서프라이즈가 있었으려면 어제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에 뭔가 서프라이즈가 있었어야죠. 네. 예. 어제 마지막 평가전도 말이야 좀 이상했는데. 예. 오늘 그 발표회 말이죠. 예.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버드가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그 질문 많이. 사실 뭐 이렇게 깜짝 발탁이 없으니까 기자회견도 그렇고 그렇게 발표 이렇게 갔어요 그냥. 네. 뭐 그래 어때 예상했던 멤버들이. 근데 갑자기 시버드가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통역이 죄송한데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죠? 처음 질문했을 때 조금 실수가 있었죠.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 그 내용 얘기할 필요 없어. 여하튼 오늘 이 밋밋할 뻔했던 기자회견에 시버드가 이걸 살려줬다. 뭐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느슨했던 기자회견장에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진짜 그거 안 했으면 좀 지루한 다큐가 될 뻔했는데 그거 하나 예능적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건 인정할게. 시버드 어때면 조금 약간 재밌었다 이렇게. 네. 자 그럼 내용 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자 크게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이강인 선수는 선발됐습니다. 네. 부상으로 얼굴에 수술받았던 손흥민 선수도 선발됐고요. 네. 대신 이제 기대를 좀 모았던 K리그에서 잘했던 양현준 선수는 발탁되지 못했고 네. 오영규 선수도 일단 26명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예비 명단으로 카타르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일단 26명 안에는 못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서프라이즈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깜짝 발탁 야, 요거 좀 놀라운데 이런 거 없을 거는 예측이 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나마 그래도 송민규 선수가 어제 아이슬란드하고의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까지는 엄원상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교체 카드로 활용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그나마 바뀔 수 있겠다 얘기를 후토크 때도 하고 했었는데 딱 그 자리만 바뀐 거죠. 네, 어제 끝나고도 송민규 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 활약이 최종 엔트리 발탁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겠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송민규 선수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단 제가 서프라이즈가 없었던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명단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공격 쪽에는 황의조, 조규성. 네. 황의조 선수의 이제 폼이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격 2선이나 뭐 공격 쪽에는 손흥민, 황희찬, 송민규, 이재성,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네. 그리고 권창훈, 나상호. 네. 그다음에 미드필더로 가면 황인범, 이강인, 백승호, 손준호 선수 뽑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좀 그렇죠. 출전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아니 괜찮더라고. 나는 네. 어제도 백스리 쓰면서 앞에 후반전에 더블 볼란치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손준호, 그다음에 카타르에서 뛰는 정우영 네. 선수 뽑혔습니다. 그래서 원 볼란치도 가능하고 투 볼란치도 가능하겠죠. 네. 정우영 선수가 좀 막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손준호 선수는 볼을 예쁘게 달차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 풀백이 전적으로 많이 뽑혔는데 네. 왼쪽 풀백은 김진수 빨리 부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네. 예, 어제 부상으로 명단 제외가 됐었는데 김진수, 홍철,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에는 윤종규 선수가 최근에 그렇죠. 예, 꾸준하게 기회를 예. 좀 괜찮았어요. 예. 그다음에 김문환과 울산에서 뛰는 김태환 예. 이렇게 이제 오른쪽 3명인데 근데 윤종규 선수도 왼쪽 가능하고 예. 또 김문환도 어제 왼쪽에서 뛰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5명 뽑아놨고요. 예. 센터백은 김영권, 김민재. 여기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디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경원, 조유민, 박주 선수가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부상 여파 어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센터백은 4명을 뽑았습니다.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이래서 총 26명 플러스 예비 엔트리로 오영규가 총 27명이 가긴 하는데 어쨌든 등록은 26명만 일단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최종 엔트리는 피파에서 일괄적으로 26명을 받는 건 일요일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영규 선수를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뭐 나중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각 나라의 출전국들의 자신들의 첫 번째 경기 있죠. 그 첫 번째 경기에 24시간 전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상이면 진단서 그렇죠. 같은 걸 제출하면 그럼 바꿔줍니다. 우리가 첫 경기가 24일 목요일 밤 10시니까 23일 수요일 밤 10시까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6명 안에서. 네.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오영규 선수 데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가보면 손흥민 선수는 선발이 됐습니다. 사실 걱정하는 팬들도 좀 많이 현주도 그렇죠. 계실 텐데. 예. 일단 뭐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다시피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본인의 의지. 예, 그게 강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선발을 하게 되는 거였고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벤투 감독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뭐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가지고 선수 본인은 물론 이제 토트넘 의무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수가 어쨌건 간에 편안함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오영규 선수 예비 명단에 오른 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그런 부상 이유도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약간 조금 돌려 얘기하긴 했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한 게 솔직히 말하면 놀랬어요. 그렇죠. 일단은 인정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할 줄 알았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를 데려가는 건 혹시나 예. 공격 쪽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포함을 해서 회복이 잘 안 될 경우에 예. 뭐 황의조 선수의 폼도 있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공격 쪽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때는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플랜 B를 얘기를 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많이 못 뛰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팬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 똑같습니다. 저희도 항상 얘기하지만 선수의 건강과 몸 상태가 먼저다. 그렇죠. 뭐 월드컵 이번 한번 뭐 한다고 해서 앞으로 뛸 게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이런 우리의 마음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쪽에는 지금 뭐 토트넘 의무팀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학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수의 본인의 또 결심 같은 게 있습니다. 예. 이건 좀 다른 결이잖아. 그렇죠. 이거 우리가 뭐 걱정하는 거하고 이건 좀 다른 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 못 뛰면 플랜 B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벤투 감독은 없다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플랜 B라고 하는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플랜 B를 얘기했던 거지 손흥민 선수가 아예 없는 플랜 B를 우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쓸 거야? 지금 이렇게 쓰는 게 플랜 A인데 만약에 최전방에 쓰는 게 플랜 A면 그럼 만약에 다른 쪽으로 써봐야 되지 않아? 그게 플랜 B였던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의 플랜 A와 B가 있던 거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플랜 B는 사실 그동안 상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매우 어려운 판단이에요. 그럼 어쨌건 간에 그 평가전 기간 동안에도 항상 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6월, 9월 A매치 기간에는 그 전에 4-3-3이 아닌 변칙형 4-4-2를 썼던 거였고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그렇죠. 중앙으로 올려놓는 그러면서 뭐 작은 정우영을 배치한다든지 아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손흥민 선수를 상정해 놓고 하는데 오영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고민도 좀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선수 본인의 의지도 출전하겠다 하지만은 어쨌건 의료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벤투 감독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언제 손흥민 선수가 정확하게 팀 훈련, 대표팀 훈련에 합류해서 같이 전체가 뛸지는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경기부터 뛸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몇 번째 경기부터 뛸지 아니면 정말 컨디션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금은 모른다. 일단 26명 안에는 넣어놓은 것이다. 손흥민 선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강인 선수도 뽑혔어요. 이강인 선수도 사실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강인 선수를 뽑은 것은 아무래도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뛰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죠. 정말 뭐 1, 20분이라도 이번에는 어쨌건 간에 그 월드컵 전에 제대로 된 평가전을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지난번이 우리나라는 카메룬과의 평가전이 최종 평가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이슬란드 경기는 사실 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거였고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랬으면 아이슬란드 전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을까. 안 그런 걸 보면은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베스트로 임한 마지막 평가전은 카메룬전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슬란드 경기에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경기에 뭐 양현준 선수가 뛴 것도 아니고 강민규 선수가 뛴 것도 아니고 안 썼기 때문에 그냥 썼던 선수를 그냥 썼어요. 사실은.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마저도 그랬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래서 카메룬전이 그래도 기본적인 플랜 A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게 어땠냐? 근데 안 썼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간에 기술적인 강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강인 그리고 선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시즌에 어쨌건 간에 발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활용을 많이는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벤투 감독의 답변에 있다라고 생각을 뭐라고 하거든요.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 월드컵에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그때 활용을 하겠다인 거거든요. 이 얘기는 변수가 없다면은 플랜 A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한 건데 선수 개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근데 저거는 그냥
얘기하면 일단 뽑았는데 메인은 아니에요.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미 다 알아요, 팬들도. 그렇죠. 만약 나라면 누구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벤투 예. 감독이라면 이강인 선수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강인 선수의 활용 가치가 더 높아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공격의 상황을 보자고요. 네, 그렇죠. 자, 황인조 선수 폼 안 좋은 거 분명히 지금. 예, 그렇죠. 이건 그냥 객관의 사실이에요. 예.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치죠. 근데 이게 수술한 이후에 예. 몸 상태가 베스트 핏으로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공격적인 자원들이 지금 좀 얇아져 있는 상태거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활용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선발한 거기도 하고 실제로 선발해서 더 많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시간의 양이라든지 이런 게 출전의 빈도라든지 이런 게 이강인 선수 저는 의미가 있다 봅니다. 네. 물론 지금 벤투 감독은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는 그죠,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해서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제 세워놨던 플랜 A가 있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지금 뽑았다. 저는 어쨌든 더 이강인 선수를 좀 더 썼으면 좋겠다. 저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네.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것도 다 맞습니다. 예. 진짜.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센터백 박지수 선수가 어제 그 아이슬란드와의 평가전 때 착지 네. 과정에서 상대 선수 발을 밟으면서 이렇게 발목이 그렇죠. 들어갔는데 예. 그 부상 여파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탈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이제 연락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일단 부상 당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너무 결과야 이제 지금 발표돼서 이제 알았겠지만 자기도 알죠. 발목의 상황을 보니까 예. 이게 선수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을 어찌 보면 이거만은 막 간절히 바랬을 텐데 예.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뭐 기사 올라온 거 보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뭐 예. 김진수 선수가 지금도 부상 중인데 앞에 두 번의 월드컵을 다 부상 때문에 그랬죠. 날렸고 김민재 예. 선수는 직전에 러시아 월드컵을 네. 또 부상으로 못 갔고. 일단은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째 센터백 자리를 놓고 조윤민 선수하고 경쟁을 했었죠. 근데 비교적 최근에는 조윤민 선수가 조금 더 중용받으면서 조윤민 선수가 가겠다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전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거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박지수 선수가 앞서 나가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했어. 그리고 그러니까요. 잘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또 이어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게 그날 아이슬란드 경기 때 3백을 썼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게 그 3백을 쓰는 게 양쪽 풀백에 대한 고민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우리 그렇죠. 풀백이 좀 약화된 의미가 있고. 그 김진수 선수가 훈련도 받지 못할 정도로 현재 그 몸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맞아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풀백을 5명 전 뽑은 것도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구성을 봤을 때 어제만 넣고 보면 홍철이나 윤종규 선수는 사실 윙백으로 전진시켰을 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3백을 구성을 해서 박지수 선수는 예전에도 한번 했었잖아요. 리전. 네. 3백이 오른쪽이라서 오른쪽 요거 밑에까지도 커버하는 네. 유형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쪽에도 권경원 선수 왼발잡이니까 이쪽을 또 커버할 수 있고. 그렇죠. 이 3백 전술 물론 이제 조유민 선수가 지금 다시 박지수 선수와 이제 대치를 네. 들어와 있는데 3백 전술도 활용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실제로? 근데 3백 선수를 메인으로 쓰기에는 센터백을 4명밖에 뽑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그러니까 3백을 메인으로 가져갈 거면 좀 더 한 명 정도 더 뽑았어야지. 그랬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냥 3백은 김진수 선수가 만약에 그 1차전 우루과이하고의 1차전까지도 회복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요. 왜냐면 김진수 선수는 그동안 왼쪽 풀백 붙박이 주전에 가까웠거든요. 물론 뭐 한때는 홍철 선수랑 경쟁도 하긴 했었지만은 최근에는 계속 김진수 선수를 활용을 했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김진수 선수를 쓸 때 인버티드 풀백점 썼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왜냐하면 김진수 선수가 왼발잡이지만 오른발도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로 들어오는 장면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중원 싸움이 많이 밀린다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김진수 선수가 좁혀 들어와서 조금 보조해주고 또 이제 오른쪽에서는 이재성 선수나 권창훈 선수가 좁혀 들어와서 그래서 허리 싸움을 좀 가져갔던 거였는데 이거 자체를 가져가기 힘들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럴 땐 백스리를 가져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그 경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16강에 있어서 그냥 관건이잖아요. 첫 경기가. 그렇죠. 다른 경기보다 이 경기가 관건인데 거기에 발베르데, 벤탄쿠르, 베시노 등등등등등 미드필더가 있어서 우리 미드필더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 하필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다 중원이 강하거든요. 반면 측면은 다소 약점이 있는 팀들이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 김진수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은 그럴 경우에는 그냥 백스리로 해가지고 어제 경기처럼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조금 하지 않을까. 맞아요. 차라리 중앙 싸움은 어차피 안 되니까 수비 딱 가둬놓고 그냥 측면으로 어제가 유난히 크로스가 많이 올라왔던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제 후반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백스리 딱 해놓고 더블 볼란치
손준호, 정우영 박아놓고 네. 여기 수비 딱 해놓고 그냥 사이드 가서 그냥 싸우는 거지.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리백이 계속 돌리려고 한다면 센터백을 4명 뽑은 건 좀 적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김민재 중심으로 해서 포백을 가되 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부상 선수들이나 컨디션 봐서는 스리백도 쓸 수 있다. 네. 아니, 어제 쓰려고 한 것 같더라고. 이걸 한번 해본 것 같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확실히 벤투 감독은 어떤 한 시즌의 폼보다는 자기 축구의 특징과 결합되는 선수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예를 들면 엄원상 선수가 울산현대의 우승을 이끌면서 정말 좋은 네. 광주에서 이적을 하면서 와, 또 한 번의 스텝업을 했다. 네. 빠르기만 한 선수였는데 연계 잘하고 안쪽으로 꺾고 들어와서 여기서 골과 도움을 막 만들어내고 이랬었는데 뭐 권창훈이나 나상호 선수도 열심히 뛰어주긴 했지만 사실 이번 시즌 폼만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엄원상 선수가 잘했는데 이런 걸 놓고 보면 확실히 벤투 감독은 자기 축구를 선택을 했다. 네. 자기 선수를 선택을 했다. 이거는 이제는 남은 거 딱 하나죠 뭐. 자기 축구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 결과로 네. 검증받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뭐 물론 모든 감독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제가 그런 예를 들 때가 있잖아요. 영화 감독이 어떤 배우들과 영화를 찍을 것인지는 어찌 보면 그건 영화 감독의 선택이에요. 네. 왜냐하면 연기 잘하는 배우들은 많지. 근데 내 영화를 만들고 싶을 땐 내 영화의 특징과 맞는 사람을 개성 있는 배우를 쓰는 거는 뭐 그건 감독의 몫인데 근데 그 영화가 성공을 할지 뭐 참패를 할지 그에 따른 온전한 책임은 영화 감독이 지는 거거든요. 약간 그거 이번에 독일 대표팀하고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하. 독일 대표팀은 이번 시즌 포무 선수들을 조금 뽑은 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브레멘에서 현재 그래서 독일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골을 넣고 있는 브레멘 공격수인 필크루크가 뽑혔고 그래서 거기 뽑혔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제 데려갔다고. 그리고 만 17세의 어린 선수인 무코코도 그래서 과감하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뽑았는데 과감하게 발탁을 했고. 야, 이거 흥미롭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정답이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폼을 중심으로 뽑았고 벤투 감독은 이제 자기 어떤 축구의 색깔이라고 하는 걸 우선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괴체도 오랜만에 대표팀에 돌아왔고. 그렇지. 이번 시즌 폼이 좋으니까. 그렇지. 뭐 선발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물론 독일과 우리가 완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선수를 선발하는 건 달랐다. 이게 진짜 어떠한 결과나 내용으로 이어질지도 재밌겠네요. 자, 일단 주사위는 진짜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어요. 뭐 이거 할 거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월드컵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진짜 다치지 않아야 돼요. 어제 경기에서도 진짜 가슴 철렁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어제 중계하면서 놀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